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나무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려진 식물에 관한 꿈, 나무에 관한 꿈, 꽃에 관한 꿈, 과일 열매에 관한 꿈, 복숭아,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대나무 꿈을 같이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사업, 일, 작품, 소망의 성숙도나 성과, 업적, 결실, 재물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꿈의 상징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크게 사태 제일사의 상징 패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 또 이 밖에도 어떠한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싱싱하고 풍요로울수록 좋은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는 사람의 몸이나 어떠한 인격 또는 인재, 기업체, 기관, 회사, 관청, 병력, 재물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장차 많은 성취를 이뤄내게 될 훌륭한 인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은행, 회사, 기관 및 사업체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크고 탐스러운 과일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능력 있는 회사, 또 작고 볼품없는 과일이라면 사람이라면 소인배, 또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나무에 관한 실증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나중에 꿈의 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홍시의 꿈에 관한 태몽을 살펴보면 뇌성마비에 걸린 6살 딸 아이에 대한 어떤 아주머니의 태몽 꿈이 되겠습니다. 감나무에 붉은 홍시 하나가 곧 떨어질 듯 아주 위태롭게 달려 있었는데 그 홍시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홍시였다고 합니다. 태몽 표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말도 못하고 밥도 혼자서는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무척 야유었고 김하원의 개꿈은 없다에 나오는 사례를 인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에 감이 아닌 대추, 복숭아, 포도 등 다른 과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유사한 꿈의 몽이 가능합니다. 감나무에 관한 꿈만이 아니라 유사한 과일나무에 관한 꿈의 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무 꿈의 몽에 관해서 총 33분여 동안 해설하고 있습니다. 열매 과일 꿈에 관해서 총 34분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꿈에 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배나무 꿈에 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꿈에 관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꿈에 관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밤나무 꿈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꿈에 관해서 또한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나무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홍시의 꿈의 태몽은 말라 비틀어진 홍시의 상징 표상으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몽을 거짓말로 지어내라고 해도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절묘한 상징 기법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절벽 위에 시들은 꺾여진 꽃의 태몽으로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길로 쓰러져간 안타까운 태몽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꾼 태몽이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와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감나무에 관한 태몽으로 예쁜 감 하나를 따서 도망가는 꿈이었다. 늦가을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풍성한 감나무에서 제일 예쁜 감 하나를 따서 도망가는 꿈을 꾸고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꿈에서는 훔쳐오더라도 다시 그것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유산이나 성장 과정에서 요절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옥수수 파는 할머니가 옥수수를 팔러 왔는데 안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 커다란 거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가 쫓아와서 옥수수 하나 여기 있지 않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태몽 사례로 맛이 없다고 과일을 뱉어버리는 꿈이다. 예, 이때 포도나 감이나 사과나 배나 모든 과일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실증 사례로 유산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과일을 뱉어버렸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예, 2010년 1월 20일 필자의 사이트에 올려진 이용자의 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는데 아이들 낮잠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포도나무 밭이었답니다. 창문으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있는데 너무나 알이 크고 탐스러워서 하나를 따 먹었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을 불러서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 따먹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를 따먹더니 너무 떫고 맛이 없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꿈이 깼는데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한 내가 임신을 하는 건가 생각했답니다. 예, 태몽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낮잠 시간에 꿈속에서 이번에는 창밖이 온통 감나무였답니다. 너무나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워서 하나를 따서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선생님을 또 불러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를 따먹더니 너무 떫고 맛이 없다며 또 인상을 찌푸린 거죠. 그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 지나가는 소리로 그 선생님에게 말했답니다. 그 선생님도 미스 아직 처녀였다는 거죠. 선생님 조심하세요. 잘못해서 임신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고 몇 달이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몇 달 만에 만난 그 선생님이 사실 얼마 전에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했다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은 미스였으니까 사귀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근데 낮에 꾸는 꿈은 백일몽이라고 별 뜻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꿈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다. 예, 실증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미래의지적인 상징적인 꿈이라 하겠습니다. 즉 꿈으로 미래를 예지해 주지만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실증적인 사례를 올린 분은 꿈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는 분으로 꿈의 표상이 태몽 표상으로 실현될 것을 예지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르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먹은 사람은 합격하고 뱉은 사람은 불합격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즉 맛있게 먹는 표상은 그 먹은 과일이 상징하는 어떤 권리, 이권, 명예, 재물 등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반면에 다시 뱉어내는 표상은 그 어떤 것을 얻었다가 다시 잃게 되는 것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오직 상징 표상의 이해에 있습니다. 이빨이 빠지거나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이 좋게 실현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좀 생각해보면 이러한 표상물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잘게 부숴서 먹는 것보다 낫다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어서 먹는 꿈이었다. 좀 태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모한 안 좋아 보이는 태몽 표상에서 커다란 산을 통째로 삼켰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냇물을
통째로 들이마셨다든지 이러한 좀 규모가 큰 스케일이 큰 태몽이 아주 훌륭한 인재를 낳게 될 태몽이라 하겠습니다. 꿈대로 한다면 실증적인 사례를 올린 분은 임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의 전개는 오직 동료 교사의 유산을 예지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꿈의 상징 기법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인가 사극 드라마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대감 역할의 인물이 하는 말에 이 나라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구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뛸 것이냐. 또 하나는 대원군의 시커먼 속마음을 모르겠다. 대원군의 알 수 없는 속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엉뚱한 개구리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꾸의 수사 기법이 꿈의 상징 기법에서 더불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꾸의 기법은 한문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성어에 풍수지탄이라고 있습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싶지만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그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 쓰이는 한자성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요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해마다 봄푸른 풀것만 한 번 간님은 다시 아니오네. 앞부분에 자연의 무한함을 끌어내서 뒷부분에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시에서 성경 후정이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경치를 놓고 뒤에 우리 인간의 감정을 놓는다. 앞에는 자연을 놓고 뒤에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한다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때 유희의 대비백동이라는 백발을 슬퍼하는 노인을 대신하여 아주 유명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 귀절 중에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해마다 꽃은 서로 비슷하지만 해마다 사람은 같지가 않구나.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은 피어나지만 해마다 사람은 다릅니다. 뒷집의 김영감, 앞집의 송영감은 죽고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봄에 벚꽃이 피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모르겠는데 아름답구나 그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벚꽃이 핀 것을 보고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속에 내가 저 벚꽃을 이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마음이 좀 애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금잔디 시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잔디잔디 금잔디. 여기 심신산천에 붙는 불은 가십림 무덤가의 금잔디. 봄이 와서 여기저기 산에 진달래꽃, 철쭉꽃이 막 피어납니다. 이렇게 꽃은 다시 피어나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님은 다시 볼 수가 없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진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꿈의夢만 얘기하지 웬 딴소리 하느냐? 그런 댓글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의夢도 중요하지만 좀 사람다운, 인간다운 교양 상식적인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앞서 예를 든 태몽의 표상은 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 상징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건일수록 꿈의 상징성은 난해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꿈은 꿈의 예지대로 반드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의 절대 실현을 보장하는 또 다른 하나는 꿈속의 표상전개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있습니다. 생생한 꿈일수록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꿈일수록 어떠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태몽 꿈의 특징이 생생하고 강렬한 데 있습니다. 그리해서 20년 30년 지나서도 그 태몽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낮에 꾸는 꿈은 백일몽이라고 별 뜻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잠시 조는 사이에 꿈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낮이거나 밤이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조는 사이 등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꿈의 생생함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꿈을 꾸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꿈이라고 해서 개꿈이 아닙니다. 12살 소녀가 유영수 여사의 죽음을 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2마리 독수리 날아가다가 1마리가 탕 소리에 떨어지는 또한 꿈도 잘 모르는 5살 딸아이가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엄마 어젯밤 꿈에 돼지가 들어왔는데 못 봤어? 이런 말을 듣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고 있습니다. 감나무에 달린 홍시를 보는 꿈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손태진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꿈에 감나무에 달린 노랗게 잘 익은 홍시를 꿈에서 본 뒤에 손태진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독 컸던 감의 크기와 색깔이 금메달과 똑같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3개를 따는 꿈이다. 그런데 그 감이 좀 찌그러진 감이었답니다. 2003년 1월 12일 날 제 사이트에 올린 글을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주부의 첫째 아이 태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아이의 태몽을 친구가 몇 년 전에 꾸었답니다. 저희 집 감나무에 감이 너무나 탐스럽게 익었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큰 것을 3개 따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저를 주고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친구를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감 3개를 갖다가 이런 꿈이 태몽인 경우에 각각의 3사람이 모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감 2개를 따갖고 오다가 하나는 며느리한테 주고 오는 길에 이웃집 세대에게 하나 주는 꿈이었다면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이웃집 세댁도 아기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저의 친정엄마도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감을 받아서 보니까 3개가 모두 좀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답니다. 요게 조금 안 좋습니다. 참 꿈 가운데 태몽은 실현율이 100%라 하겠습니다. 이 꿈이 태몽으로 실현된다면 태어난 아이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태몽표상에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 광물, 인공물, 자연물 다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꿈속에 황소가 한 발을 절고 있었다면 장차 태어난 아이가 발에 이상이 있는 사례에 그 물고기의 배에 이끼 같은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소아 당뇨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또한 인삼을 캤는데 인삼 끝부분이 조금 잘려져 있는, 역시 태어난 아이가 이런 발 뒤꿈치에 좀 약간의 이상이 있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모차를 배달받는 태몽이었다면, 그런데 그 유모차의 바퀴 한쪽이 좀 찌그러져 있었다. 그러면 역시 신체의 발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이상이 있거나
성장 과정에서 발 부분을 다치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너방의 사슴이 보이다가 장지문이 닫혀서 보이지 않게 된 태몽을 꿨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6.25 때 행방불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한 50년 지나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 때 북쪽에서 남쪽의 부모를 찾는다고 나온 6.25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이북에 넘어가서 살게 된 참 태몽 꿈의 실현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코스모스를 캤는데 그만 뿌리가 잘려서 안 나왔답니다. 요절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 태몽에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감을 받았기에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신체적인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현실로 실현되었을까요? 그 친구 아들은 5살, 우리 아들 4살, 우리 친구의 아들 4살. 그런데 모두 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꿈의 예지력이, 특히 태몽 꿈의 예지력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러니 누가 꿈의 예지력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요. 지금은 셋 다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성장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불구가 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덜 익은 감의 태몽으로 딸을 낳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덜 익은 감을 나뭇가지에서 지나가던 스님이 어머니에게 따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라고 하신다. 아마도 감을 하나 받은 게 아니라 2개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덜 익은 감처럼 좀 미성숙은 딸, 성숙은 아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빨간 고추는 아들, 덜 익은 풋고추는 딸, 알밤은 아들, 풋밤은 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다 하겠습니다. 호박만한 누런감을 치마에 매일매일 가득 따담는 꿈으로 아들을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달린 잘 익은 감을 보는 꿈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꿈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획득의 의미로 태몽이 되겠습니다. 연못 속의 잉어를 꼭 잡아서 치마폭에 올려놔야 태몽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복수의 개념이면 딸, 단수의 개념이면 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마리 봤다 그러면 딸, 하나 딱 봤다 그러면 아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이 태몽이 아니라 어떠한 재물이나 이권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꿈속에 나타난 상징 표상물을 사태 제1사로 나눠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태몽 표상으로 등장될 수가 있고,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사건 사고의 표상으로 등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탐스러운 감 2개를 따오는 꿈을 꿨는데 나노스 승용차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이 재물을 나타낼 경우에는 여러 개 가져오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커다란 감을 따올수록 커다란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겠습니다. 꿈에 고향집에 갔더니 감이 주렁주렁 너무나 탐스럽게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탐스러운 것으로 2개를 따오는 꿈을 꿨는데 2번째 칸에서 당첨이 됐지요. 참 꿈의 상징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2개를 따올 때는 2장이 당첨된다든지 그렇게 많이 실현되는데 요렇게 2번째 칸에서 당첨이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몽의 경우라면 쌍둥이나 장차 두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이렇게 첫 번째 아이 때 한꺼번에 꾸기도 하겠습니다. 예, 꿈은 처한상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뱀이 허리에 감기는 꿈을 꾸고 태몽으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같은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늦둥이 두겠구나 그랬는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예, 태몽이나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꿈의 공통점은 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또한 꿈속의 그 표상물이 싱싱하고 탐스럽고 아주 보기 좋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예, 즉석시 복권에서 자동차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감나무 꿈의 몽을